그런가 하면 군대 내에서 지속적인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장교가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이 재판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군사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제동을 건 판결인데요. 군 법무관 출신인 김정민 변호사와 함께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 보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군사법원이 지속적으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도 놀라운데 무죄 선고 이후로 성추행 과정을 자연스러운 접촉으로 판단했다는 건 더 놀랍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부서장인 소령이 그 말단 하사를 뭐 업어보자, 또 뭐 키를 재보자, 이러면서 뭐 손도 잡고 잡아 끌기도 했다는 건데 네. 결국 1심에서는 유죄를 줬는데 네. 오히려 고등군사법원에서 이게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다 네. 이렇게 보고 무죄를 판결했거든요. 좀 이 시대의 상식에 좀 어긋나는 판결이죠. 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이 판결 자체가 잘못된 거다, 뭐 이렇게 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기존 대법원이 설시하고 있는 법리에 네. 명백히 반하는 네. 그러니까 강제추행의 경우에 사실상 폭행이 추행과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심각한 피해가 아니더라도 성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면 이게 강제추행이 된다는 게 기존 판례였는데 네. 그 판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었던 네. 거죠. 자, 결국 군사법원의 어떤 솜방망이식 처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 통계를 보면 1년 새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은 이렇게 늘었는데 실형 선고 비율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줄었습니다. 네, 군사법원에서는 왜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점점 시민 사회로부터 멀어지고 네. 군 조직 내에 매몰되다 보니까 어떤 피해자의 어떤 성적 자유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별로 형성이 안 되고 네. 오히려 지휘권을 확보한달지 좀 비뚤어진 조직 논리인 거죠. 이런 문제가 계속 비화되면 결국 조직 운영이 되겠느냐. 네. 이런 좀 시민들이 잘 납득할 수 없는 네. 그런 우려로 이런 판결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군사법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있고 또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이 반복되는 상황인데 그런 이유가 그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뭐 결국은 시민사회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네. 또 이번 판결에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과거의 이론들에 얽매여 있는 판결들이 많이 지금 군사법원에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주 심각한 행위가 아니면 성추행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예. 무릎, 손 이런 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군사법원 판결들을 보면 예를 들면 뭐 사격 자세를 고쳐주기 위해서 뭐 팔을 잡았다랄지 뭐 어깨, 옆구리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네. 완전 과거 이론들이거든요. 게다가 또 어떤 처벌에 따른 불이익들이 특히 연금이 삭감되는 문제랄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이게 이제 뭐랄까 시민사회에서 성범죄를 엄벌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공감대가 퍼져가고 있는데 네. 아직도 군대 내에서는 이렇게 하면 결국은 연금이 잘리고 네. 뭐 결국은 생계가 유지가 안 되는데 너무하지 않냐 이런 그런 분위기 이런 봐주자, 거에 좀 뭐 이런 분위기.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군사법원의 구조적인 문제도 한번 좀 살펴보죠. 부대 지휘관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법원에 대해서는 지금 그 부분은 많이 완화돼 있고요. 네. 경찰과 검찰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휘관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은 받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고등군사법원 같은 경우는 이번 판결이 나온 근본적인 원인을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결국은 군대 사건만 또 잠깐씩만 판사들이 판결을 한단 말이죠. 네. 이 사건의 경우에 도대체 부장이 있다고 한들 이것이 체크가 안 되는데 예. 민간에 있는 고등법원처럼 체계적이고 전문가 집단으로 이렇게 부장과 주심 판사가 역할 분담을 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 네. 매우 의심스럽죠. 왜냐하면 기존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번에 파기된 판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네. 상고돼서 상고가 기각됐지만 판시 내용 중에는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런 부분들을 부장군 판사가 체크하지 못했느냐. 이것은 뭐냐면 이 운영 자체가 지금 우리가
적절한 사법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체제와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평시에 군사법원이 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군사건 중에 대부분이 일반 사건이란 말이죠. 뭐 항명이나 군무이탈 네. 사건은 매우 적고 지금 성범죄나 뭐 재산범죄 이런 일반 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과연 이것을 군사법원이라는 별도의 사법기관으로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심각하게 국민들이 이제 네. 고민돼야 될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아예 군사법원을 없애거나 아니면 2심부터 민간법원으로 이관하자는 내용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정민 변호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